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울타리라 하죠? 오래된 흑백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웃고 있는 어머니와 어린 아들. 바래진 사진 속 두 사람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울타리는 가장 차가운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텅 빈 요양원 복도가 있습니다. 당신은 믿나요?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서서히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인지. 이것은 한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쌀 한 톨까지 아껴가며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던 어머니. 손등이 터지고 허리가 휘어져도 그래도 내 아들은 사람 되어야지라며 버텨온 어머니. 그리고 그 긴 희생의 끝에 찾아온 너무나 조용한 마지막 선택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가슴 한구석이 시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아픈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잊고 살았던 누군가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1973년 봄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새벽 4시 첫 닭이 울기 전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 43살.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부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고 호 입김을 불어가며 불을 피웁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도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일어나거라. 학교 가야지. 12살 아들 철수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겨우 눈을 뜹니다. 탁자 위에는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한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 쌀밥은 아들 것에만 가득했고 어머니 그릇에는 보리쌀이 섞인 밥이 수북했습니다. 엄마는 이게 더 맛있어. 너는 공부해야 하니까 힘나게 쌀밥 먹어야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배가 고파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한 번도 허기를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어머니를 본 적 있을 겁니다. 자신의 배고픔보다 자식의 한 끼를 먼저 걱정하던 그 세대의 어머니들. 그들은 사랑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른 새벽 정성껏 끓인 된장국에 도시락 구석에 몰래 넣은 계란 반쪽에 그 사랑을 숨겨두었을 뿐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철수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밭일을 하고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터지고 여름에는 땀띠가 온몸에 돋았습니다. 엄마, 힘들면 그만둬도 돼. 고등학생이 된 철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대학 가야지. 우리 철수는 서울 가서 큰 사람 될 거야.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쌀이 떨어져도 연탄이 떨어져도 그녀는 그래도 내 아들은 사람 되어야지라며 스스로를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철수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산 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어깨에 멍이 들고 허리가 90도로 굽어져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생이 다 뭐가 되겠어? 마을 사람들이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잘 되는 거 보면 되지 뭐.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믿은 곳에서 무너집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기대대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28세에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식 날 생애 처음으로 한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했다. 그녀는 객석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2년 후 철수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셨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32평 아파트의 작은 방 하나가 어머니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꿈만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보일러를 틀면 방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서울 사는 거구나. 그녀는 창밖의 고층 빌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공기는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정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그런 방식으로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들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그건 좀 구식이에요. 매번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그 말 속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려 하면 요즘엔 사 먹어요라는 말이 돌아왔고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려 하면 할머니, 저 영어 학원 가야 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몸도 목소리도 존재감도.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애들 교육에도 좋지 않고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그게 좋을까? 서로한테 편할 거예요. 요양원도 요즘엔 좋던데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대화를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혼자서 삼켰습니다. 3개월 후, 엄마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서로한테 편할 것 같아요. 좋은 곳 알아봤어요. 거기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로한테 편하다는 말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함께 사는 날이 이제 보내야 하는 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 그래야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짐을 싸는 날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철수의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사진 속 어린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세상 전부였는데. 실버타운 요양원 305실, 6평 남짓한 방,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는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빛이 따뜻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바빠서 자주는 못 올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필요한 게 뭘까요? 돈, 옷, 약?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엄마, 보고 싶어요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너무나 느리게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가끔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나중에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복도 끝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가족이 면회를 왔습니다. 손자들이 뛰어와 할머니라고 안기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늘어갔습니다. 옆동에 사는 박 할머니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요즘 밥도 안 드신다면서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들 자주 와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봐요. 그래도 전화는 하죠? 가끔요.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다 그래요. 다 주고 다 용서하고. 그래도 끝엔 혼자더라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주 후 11월의 어느 새벽, 어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구나. 너를 원망하려고 쓰는 건 아니야. 다만 엄마도 한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해서. 엄마는 평생 철수 엄마로 불렸어.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시장에서도. 그게 자랑스러웠단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했어. 나도 이름이 있는데 왜 아무도 순자 씨라고 안 부르지?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행복했어. 내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거든. 엄마 배고파. 엄마 같이 자자. 엄마 사랑해. 그 목소리가 엄마한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단다. 시간이 흐르고 너는 컸어. 엄마는 내가 훌륭하게 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 이게 다 엄마 덕분이야 라는 말은 듣지 못했지만 괜찮았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근데 엄마도 사람이더라. 외롭더라. 창밖을 보면 도시의 불빛이 반짝여. 그 불빛 중 하나가 내가 사는 집일 텐데 어느 게 내 집인지 모르겠구나. 철수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내 인생이 바쁘다는 거 알아.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사람은 늙으면 짐이 되는 게 아니야. 단지 조금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할 뿐이야. 엄마의 인생은 후회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어. 내게 모든 걸 준 것 후회하지 않아. 다만 다음 생에는 내가 날 엄마가 아닌 순자로 불러줬으면 좋겠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거든.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가. 편지 옆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철수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바래진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간호사가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불 꺼진 요양원 복도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요양원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책상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며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향 마을 사람 몇몇, 요양원 직원 몇 명. 철수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은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이제야 왔어요. 그날 이후 철수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살았던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녔던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골목, 허름한 가게들. 순자 씨 아드님이시죠?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맨날 자식 자랑만 하셨어요. 우리 철수가 서울 가서 잘 산다고. 당신은 굶어도 아들 밥값 보낸다고.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길 한 구석에서 바람개비를 파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사주셨던 그 바람개비. 그는 하나를 샀습니다. 바람개비가 바람에 돌아갔습니다. 빙글빙글.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철수야, 춥지? 밥은 먹었니? 오늘도 고생했어. 엄마가 국 끓여놨으니까 들어와서 먹어.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사랑은 있을 때보다 잃은 뒤에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후회할 거라는 것을.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오늘의 전화를 내일로 미룹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나로서 살고 싶다고.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너무 늦게 이해한 적이 있나요?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그 소중함을 떠나고 나서야 깨달은 적이 있나요?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의 희생은 영원히 공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마음의 이자로, 후회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세상 어딘가의 또 다른 어머니에게 닿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에게도. 사랑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잃은 뒤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너무 늦기 전에 표현해야 한다는 것. 그 한마디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칩니다.